지난 4월에 주역을 제작한 박예림, 서희주, 조수아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 고등학생들이 4.19 혁명 당시의 고등학생들의 활약상을 조명한 영상입니다. 저희가 너무 4.19 혁명을 시험 공부용으로만 공부를 해서 4.19 혁명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9 혁명의 주역이 고등학생들인 만큼 저희가 직접 학생이 학생에게 설명해주는 것은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4.19 혁명의 근원지였던 마산안에 직접 다녀와서 관련된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교과서와 같은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고 뜻깊었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제작하면서 역사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분들이 노력했던 피와 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고등학생들이 조명한 61년 전 고등학생들의 활약,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었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빨리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잠자코 있으면 안 돼. 핍박과 압박 속에서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회 그 정권이나 그 권력에 아주 용감하게 일어서서 얘기하고 싸우고 하여튼 네. 정의롭게 살아. 앞서서 가나니 1960년 4월의 주역인 고등학생들의 활약을 조명하기 위해 같은 고등학생인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너네 4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4.19 혁명이 일어난 날 아니야? 맞아. 근데 너네 4.19 혁명의 주도 세력이 누구였는지 알아? 다들 대학생인 줄 아는데 사실은 고등학생이었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시험용으로만, 교과서용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알려주는 건 어때? 야,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치, 좋은 그치?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4.19 혁명에 관한 자료를 조사해왔어. 자, 우리 1960년대 하면은 정말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역사 속의 시간이잖아.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기억하니? 이승만 대통령 아니야? 맞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총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서 12년간 장기 집권을 했대. 그러다가 1960년 3월 15일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무슨 사건일까? 부정선거. 그래. 응.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같은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해. 당연히 화나잖아, 시민들이. 화나 안 나? 화나지. 화나지? 너무 화나. 그래, 시민들이 화났어. 특히 학생들이 화가 나서 시위를 일으켰는데 그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4.19 혁명의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지. 당시 자유당은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1인 독재 정치를 강행, 이들의 행포는 날이 갈수록 고해갔고 이로 말미암아 민심은 정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더위 1960년 3월 15일 국민의 신망을 잃은 여당은 정부 통령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음을 깨닫자 경찰과 공무원, 심지어는 깡패까지 동원,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기백은 살아있었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과감히 항거하고 일어선 마산의 학생들은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외쳤으나 자유당 정권은 이들 순진한 학생들에게 총을 쏘아 김주열 군을 비롯한 수많은 젊은 꽃봉오리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며 당시 최인교 일당은 가기를 열고 이 애국적인 행위를 공산당의 책략이라고까지 허위 날조했습니다.
우리는 마산에 있는 김주열 열사의 고등학교에 찾아가 봤습니다. 야, 저기 최루탄 맞은 거래. 아 진짜? 진짜 잔인하지 않냐? 형이랑 같이 마산에 가서 3월 14일 날 마산에 가서 이제 보려고 하다가 그 다음날 3월 15일에 딱 3.15가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막 시끄러질 걸 알잖아. 그래서 원래 3월 14일이었던 신입생 발표를 3월 16일로 미뤘대. 그래서 형이랑 같이 거기에 이제 꽁꽁 묶인 거지, 발이. 그러고 나서 3월 15일 날 3.15가 딱 터졌잖아. 이제 분노한 김주열 열사와 그의 형이 시위에 참여한 거야. 그들이 행방불명 됐다가 이제 딱 그 마산 앞바다 있지. 거기서 이제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떠오른 거야, 바다에. 그 다음에 이제 체류탄이 떠오른 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거에 또 더 분노를 해서 4.19 혁명까지 이어진 거지. 우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오른 마산 앞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김주열 군의 시신을 건져 올린 마산 앞바다입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 이쪽에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건가? 그런 것 같아.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올라와 있었대. 아, 근데 그게 떠오른 것도 신기하다. 그러게. 발견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엄마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겠지? 대통령 이승만의 경쟁자인 조병옥이 급사한 상태에서 3.15 선거는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작된 선거였습니다. 이승만, 이기붕 후보에게 사전투표,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 투표함 바꿔치기 등이 동원됐고 그 결과 총 유권자 수가 투표수보다 많아지자 투표함을 불태우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마산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부정선거에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희생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야, 여기 우리가 조사했던 10대 아니야? 맞아. 야, 저기 김용실 학생의 묘도 있어. 여기는 4.19 혁명의 계기가 된 김주열 군의 묘입니다. (3.15) 마산의거 당시 희생된 사람들은 12명. 이들의 영령은 3.15 민주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총격이 빗발치는 경찰들의 진압 앞에서 무엇이 우리들을 연대하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팔을 꽉 붙들고 두려움에 맞섰습니다. 그때 가까워서 스크럼 차고 뭐 데모 구호도 외치고 많은 인원이 차에 타고 거기서 구호를 외치면서 각 서울 시가를 누비면서 돌아다녔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머니들이 민간인들이 물도 주고 뭐 주먹밥도 주고 그래서 그거 받아 먹으면서 데모한 거지. 우리는 당시 희생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마산 시내 몇몇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마산공고의 강은기 군의 추도비입니다. 강은기 군은 산청군 출신으로 마산공고 제2학년에 재학 중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한거 투쟁하다가 남성동 파출소 앞에서 총상을 입고 순국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마산중앙중학교에 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거는 고 김영호 군의 추도비입니다. 김영호 군은 1942년 9월 1일 마산시에서 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1960년 3월 1일 밤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쟁하다가 흉탄에 맞아 순국하셨다고 합니다. 마산고에는 시위 중에 민주를 부르짖다 총탄에 숨진 김용실, 김영준 열사의 추념비가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방금 시위에 참여했던 중고등학생들 추도비를 봤었잖아. 어땠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 어린 나이에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었어. 정말 시위를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그걸 이겨내고 용기 가지고 했다는 게 약간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해. 진짜 존경스럽지. 진짜 목숨 바쳐서 하는 일이잖아. 그렇지. 맞다, 너 무학초등학교 갔었다면서. 거긴 어땠어? 맞아, 내가 무학초등학교 담벼락에 있는 이제 그 총알 자국들을 다 보고 왔거든. 이곳은 무학초등학교 담장 총격 현장입니다. 일단 총알 자국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엄청나게 싸댔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그렇게 총을 많이 쏘는데도 이제 시위를 열정적으로 하고 굴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약간 존경심을 더 얻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학생들을 제압했던 남성동 파출소로 한번 가봤거든. 맞아. 가서 인터뷰 시도를 했는데 본인들은 그때 시절 이야기를 아예 모른다면서 이제 거절을 하셨었지. 우리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시겠죠? 네, 그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당시에 마산 지역의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저항 운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1960년 3월 15일 고등학생들의 함성은 마산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김충언이라고 이 일로가요. 우리 그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고등학교 그 당시 광주고등학교에 다닌 내 후배였는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후배가 또 데모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공헌을 쌌어. 여기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광주에서 4.19 혁명을 최초 계획 주도하였던 12인 중 1인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치고는 상당히 선두에 서서 그 4.19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이 친구가 동국고등학교하고 같이 졸업한 이 친구예요. 짝꿍. 1, 2, 3학년 다 짝꿍이었어. 얘가 거기서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냐면 그때는 청와대가 아니라 경무대인데 거기서 경무대 쪽에서 경찰들이 총을 쏴갖고 거기에 맞아서 얘가 죽었는데 바로 그냥 이대 부속병원 동대문에 있는 이제 부속병원 거기 데려간 있었는데 거기서 죽었지 총상으로. 같이 시위하다가 저 깡패들한테 붙잡혀가서 떨어져 하나 죽은 놈은 그렇고 두 사람은 그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알코올에다가 그냥 죽고 그랬어. 그때 아마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데리고 가서 데린 깡패도 사형됐다 그러더라고. 친구분 아직 많이 그리우시겠네요. 그럼 지금 여기 묻혀 있는 사람 중에서 가까이 클럽 활동 같이 하고 하던 그런 사람도 있지. 아 진짜요? 혹시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들은? 잘 몰라요? 아니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럼 마산에서 어떻게 서울까지 시위가 번졌는지 내가 한번 찾아봤거든? 근데 그 당시 희생자 186명 중에 무려 77명이 학생이었대. 그 중에 22명이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 36명, 그리고 그보다 어린 학생들이 19명이나 있었대. 고등학생이 제일 많네? 물론 사망자 수로 비중을 따질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그 당시에 좀 주역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는 좀 충분한 것 같아.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을 겪고 제대로 된 공교육을 받은 첫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학생 수준의 학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위한 학교는 대광고였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고려대생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위를 나갔어. 근데 을지로를 거쳐서 시위를 가던 중에 이제 정치 깡패,
들한테 습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폭행을 막 당한 거지. 그때 유명한 깡패 이정재, 이마수 이런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그때 학생들이 테러를 당하지.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근데 동아일보에서 이 다음 날에 이 고려대생들이 죽었다라고 오보를 낸 거야. 이게 오보였던 거지.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대강고 학생들이 막 밤을 새서 막 시위 계획도 세우고 결의문도 쓰고 하고 한 다음에 다음 날 8시 반에 뛰쳐나오면서 이 시위가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시작된 거야. 단기 4293년 4월 19일 절망적인 위기에 봉착했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구하고자 우리 청소년 학도들은 총궐기했다. 이날 민권 수호 운동에 주동이 되어 봉기한 서울의 대학생들은 3.15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12년 동안에 걸친 독재정부의 반민주적 행위를 규탄하면서 줄기찬 데모를 감행하던 중 독재정부 경찰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길목을 선열로 물들였다. 근데 이게 대광고만 했냐? 또 이건 또 아니거든? 그 다음으로는 또 동성고가 있어. 근데 그 동성고에는 이제 이병태 선생님이 이때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막 총들 막 날라오고 이런 상황들에 이제 시위를 직접 참여하면서 보고 느끼신 것들을 일기로 남기셨거든? 이 당시 선생님이 쓰셨던 이 일기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이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막 구타하고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진압했대. 근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학생들이 돌팔매질을 하면서 경찰에 대항했다고 해. 그 일기를 한번 읽어볼게 내가. 뚜루룩 탕탕 타당. 사격은 여전히 계속. 우리는 여태껏 엎드려 있었다. 뿅 피용 총탄 날아가는 소리. 소름이 끼친다. 그뿐인가? 그때의 심정. 심히 표현하기 어렵다. 그때 상황이 딱 잘 느껴지지. 당시 상황을 이제 직접 구술하신 이병태 선생님의 구술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까? 요새처럼 그 자율학습 그런 시간 좀 8시까지들 나옵니다. 학교에 나오면 9시까지는 자습 시간 하고 이제 9시부터 첫 시간인데 첫 시간 들어가자마자 이 해화동 로타리가 거기서 소요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동성학교 우회운동장으로 전부 전교생이 집결해가지고 프라카드도 만들고 민주주의 사서, 무저항주의 데모. 근데 이제 그 지들이 서무과에서 그 이런 거 삐라 프라카드를 하는데 광목이 지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들이 돈 있으면 학교에 보관하고 있던 거 그걸 선생님들이 은연중에 내주신 거죠. 나 이거 봤어. 내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란 데를 갔거든. 거기서 이 영상도 보고 선생님이 직접 쓰신 일기랑 그 동성고가 써있던 그 전단도 봤다? 맞아. 우리 다 같이 가서 봤잖아. 동성 학생을 석방하라. 근데 그게 원래는 동성이 아니라 다른 학교 이름이었대. 그때 당시에 4.19 시위가 실패할 것을 이제 걱정하신 선생님들께서 그 이름을 빼셨던 거야. 근데 이제 이병태 선생님께서 아니다, 넣어야 된다 하고 그때 쓰셨다고 해, 동성을. 그래서 유일하게 동성에 들어간 전단지가 하나 있는 거지. 그거 하나밖에 없대? 응. 저희는 4.19 민주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4.19 혁명 때 희생된 분들의 합동 분묘로서 이들을 기리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4.19 묘지에서 만난 분들에게서 왜 학생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부정선거 같은 걸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서울에서는 뭐 크게 데모가 벌어져서 학생들이 각 거리를 휩쓸고 다니고 서울신문사가 불타고 이러니까 뻔히 그런 걸 알고 있었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한 거지. 원각사라고 을지로 입구에서 사람들이 막 막아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내려오다가 거기서 건너편에 치안국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총을 막 쏘고 그래갖고 다행스럽게도 총을 안 맞고 도망가갖고 그래서 얘하고 헤어져서
갔는데 얘는 거기 가서 총 맞아서 희생이 됐지. 충정 5가라고 거기가 제일 번화가였어요. 그 번화가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파출소가 몇 개가 있었는데 공격 대상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피해를 많이 봤죠. 독재 물러나라 하고 독재 정권 물러나라고 해가지고 4.19 혁명 때 그 정권을 몰아냈잖아요. 그때 그 로타리에서 경찰들이 막 이래 막아가지고 네네네. 공포 쏘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총이 잘 무서워가지고 뒤로 막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니까 와 하고 또 뛰어나가고 그랬어. 우리는 고3 때 이제 그 동자동 거기 수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막 학생들이 대모하면서 소리 와와거리고 지나가는 거 있어. 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나가자. 이렇게 해서 뛰어나온 거지 뭐. 선생님들이 그 빨리 집으로 가라. 그런데 정문으로 나가지도 마라. 정문은 바로 이기병 집이니까. 죽는 거 뭐 사는 것도 막 두렵지 않고 그런 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야 나가자 그러면 나가자 이러고 막 몽둥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두려웠지만은 단체로 이렇게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 단체의 힘이라는 것은 그걸 초월해요. 마침내 4월 26일 독재 정부를 물리치는 데 성공, 민권의 승리를 거두면서 민주대안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 몰아줘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로 보스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지른 들판에 엄지손가락이 키나? 따봉할 때? 따봉. 해봐요. 넌 별로 안 쉬네?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물어봤어.